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용 저수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경북대학교 최경숙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토론회에 저를 또 발제할 기회를 주신 국회 물포럼에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 물 관리에 있어서 농업용수는 발표 자료. 통합 물 관리에 있어서 농업용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합 물 관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우리나라 물 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통합 물 관리가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농업용 저수지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다. 그 이유는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용 저수지는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의 저수지 형태로 지어진 제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김제의 백골지입니다. 그 역사가 백제 시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저수지인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저수지를 축조해 오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면서 또 식량 공급 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에 있어서 통합 물 관리에 어떠한 측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의 발제 자료를 준비했고요. 특히나 이 주제는 2023년 그 국회 물포럼에 제가 한번 발표를 했었고 그때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 배덕효 위원장님도 함께 하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현재 농식품부와 환경부 협업으로 학술 용역 과제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배덕효 위원장님께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가 발제한 내용은 이 보고서가 아직 완결이 안 돼서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상세한 내용들은 이 자리에 제가 발표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방향성에 대해서만 발표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용수에 있어서 주 기능은 농업용 저수지의 주 기능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농업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단 이러한 변화를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농업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쌀 소비 감소, 식생활 문화의 변화입니다. 쌀 소비가 지금 최근에 많이 감소했는데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인해서 쌀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보면은 쌀 소비량이 1인당 136kg 정도 됐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한 56.4kg 정도 되고 향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농경지의 변화도 논 중심에서 밭작물 재배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러한 쌀 소비 감소와 더불어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논은 한 76만 헥타르, 밭은 한 75만 헥타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업 농촌의 인구 구조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먼저 특이한 점은 고령화 현상입니다.
1990년도에 40세 이하 청년농은 14.6%지만은 최근에는 1.2%고 65세 이상 고령화는 심각한 경우에는 65%에서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나라의 식량을 책임질 그러한 인구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규모별로 인구 변화를 볼 때도 1가구당 농가 1가구당 한 1.5헥타르로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인데, 농촌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농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면서 1년에 한 10억 이상을 버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1년에 5천만 원, 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는, 그 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손이 부족해서 청년농이 많지 않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에 가보시면 계절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받는 일당이 상당합니다. 그분들은 오시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을 벌어 가시는데 한 석 달 정도 일을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스마트팜이 지금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농들은 주로 스마트팜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많이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도 증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경지 한 1,000평 정도 그 스마트팜을 하는데 농지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시설 투자비만 한 3억에서 6억 정도 듭니다. 거기에다가 농기계도 마련해야 되고 농지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리고 시설을 잘 갖췄더라도 한 2, 3년 내에는 수익을 얻기를 어려운 구조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지자체별로 임대농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쪽으로 임대농을 많이 실시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첨단 산업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존 디어 회사, 전 세계적인 농기계 회사인데 거기에 CEO가 존 메이라는 CEO가 2023년 CES, 미국의 유명한 전자제품 박람회인데 거기에 기조 연설을 할 만큼 농업 분야에 전자 산업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AI, 자율주행, 그리고 농업 로봇, 이러한 것들이 발빠르게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적인 농업 분야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용 저수지가 상당히 농업 분야의 중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농업 용수만 공급하던 시설로 그대로 둘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고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물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많은 위기를 주고 있지만 전국에 산재한 그 많은 저수지를 옛날의 그 목적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 고쳤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댐을 짓고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실질적이고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재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농업용 시설 그리고 지역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주민의 삶과 직결된 그리고 식량 개발에 있어서 식량 안보에 있어서 상당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저수지를 그대로 두지 말고 좀 고쳐서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효용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쓰자는 게 오늘의 저의 발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는 우리 역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저수지는 상당히 중요한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되는 중요한 시설로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대에 있어서는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서 많은 정축을 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개보수 사업과 그리고 또 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보수 사업은 현재의 시점에 맞춰서 노후화를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지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그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쌀이 남아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산이 거기에 제한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 개보수 사업도 1년에 몇 개밖에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수지 축조의 주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벗어나서 다양한 기능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재활용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농업용 저수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지은 지가 축조된 지가 50년 이상입니다. 이수 안전도 측면, 가뭄 대응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극한 홍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금 그림 위에서 보시는 저 저수지는 왕신 저수지인데 지금 그 원류가 돼서 거의 붕괴 직전에 간 그러한 저수지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에 그 기후 변화에 있어서 집중호우, 장마, 태풍까지 이렇게 삼중으로 겹쳤을 때는 이러한 저수지들이 필댐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해에 취약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저수지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 재해 안전 측면에서도 이 저수지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농업용수 사용량의 변화에 있어서도 혹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경지가 줄어드니 농업용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장에서는 맞지 않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벼 생육시기나 작물 시기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이모작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논 지역에 밭작물이라든지 시설 작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사계절 용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계화 경작에 의해서 예전에는 매뉴얼로 할 때는 물 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금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수요가 상당히 증대한 그러한 물 사용 패턴도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친환경 재배 그러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량 농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물을 상시로 대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범용 농지, 논밭을 같이 사용하거나 그리고 생산량 증대, 친환경 재배, 품질 향상 이러한 등등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단위 면적당의 물 이용량은 상당히 증대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그 농경지 지역 중에 일부가 도시개발 등이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했지만은 수로 조직상 공급량 측면에 있어서는 물을 공급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단부까지 물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물 공급량을 줄일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그러한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용수 줄지 않았고 이용량이 줄지 않았고 필요량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지 노후화 현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저수지 17,000여 개 저수지 중에 81.3%가 50년 이상, 내구 연한이 50년짜리도 있고 60년도 있고 70년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구 연한을 넘었습니다. 왜? 이걸 개보수 하는데 뭐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경우 쌀이 남아 돌아가는 한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해 대비로 예산을 주시는데 그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년에 고작 몇 군데만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러한 왕신 저수지 같은 붕괴 직전에 가는 저수지들이 많고, 농촌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제방이 붕괴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잔다고 할 정도입니다. 올해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면 저수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수지를 그냥 둘 것이냐, 농업용수의 통합 물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는 저수지 시설부터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진정한 통합 물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그러한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저수지의 기능은 이제는 탈피하고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부족한 생공용수, 환경용수, 그리고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레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소방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해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저수지는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러한 노후화된 저수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 주민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물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원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를 지금 이대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지역에 필요하고 국가의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로서 활용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능과 안전 위주의 변화없는 그러한 저수지가 아니고 다양한 가치를 정진해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에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으면 우리나라는 딱 공식이 있습니다. 저수지 만들 때 공식이 논 1헥타르에 1억 정도로 드는 아주 단순한 필댐으로 그렇게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가까운 일본만 가도 상당히 거기에 많은 공을 들여서 100년, 200년 무사고로 안전하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저수지를 앞으로는 명품화하자. 생산성과 식량 생산성과 안정성, 효율성, 예술성, 쾌적성을 도모하는, 그래서 지역 주민 안정과 농촌 경제, 경관, 역사, 문화, 환경, 생태 등을 아우르는 명품 저수지로 전환해서 거듭나게 했을 때 반대할 농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할 농민이 없습니다. 이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역에 이 저수지를 이렇게 새롭게 개조하면은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다양한 가치로 지역에 환원을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 봐서 물 수요 안전적인 물 자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수지 그 용량도 작은데 건드려봤자 무슨 큰 그게 있겠냐, 효과가 있겠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없는 나라는
둔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을 어쨌든지 확보하고자 하고 지역에서 바로 물을 쓸 수 있도록 소규모 그러한 수리 시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저수지 시설들이 전국에 다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적극 돈 얼마 들이지 않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에 눈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역 단위 통합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농업용 저수지가 유역 단위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또 재해 측면에서 홍수 조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지역 용수를 확보해서 지역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러한 수리 시설로 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수지 다목적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타 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수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급량 35억 톤 중에서 전체 공급량의 한 12%는 매년 다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제한적입니다. 요거는 사용 허가에 의해서 목적의 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저수지의 저수율이 60%면은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부 타용수 공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도 있습니다. 뚝 높이기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 용수량이 한 2억 톤 정도 되고 환경 용수 방류 가능량도 한 3억 톤 정도 됩니다. 전국에 110개 저수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업 용수 부족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었고 홍수에도 어느 정도 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저수지 다목적 활용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지금까지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는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사례와 성덕댐 사례가 있었는데 섬진강 사례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인 우남제를 재개발해서 섬진강댐으로 개발하면서 농공과 농업용수 분야와 또 이런 수공가의 어떤 그러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댐법에 근거해서 댐 저수 이용 상황 변경 사유로 댐 사용권이 조정되었습니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뺏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소송이 이뤄지고 결국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댐 건설법에 의해서 진행한 그러한 조정 내용들이 합당하다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농공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례고요. 성덕댐에 있어서도 농업용 저수지, 수락 저수지를 수몰하고 성덕댐을 개발했습니다. 수공과 농공이 좋은 취지에서 협약서를 마련해서 공동으로 추진했는데 이후에 그 돈을 그 건설부 돈으로 지금 이제 그 환경부 돈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댐법에 의해서 건설비 부담 없는 경우에는 댐 사용권 설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농업용수 공급은 하지만은 댐 사용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시설 관리도 농공에서 수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다목적 활용을 하면 물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목적 활용이라는 말 이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 용어이기도 하고 쉽게 마음을 오픈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각 부처 간에 그리고 각 기관 간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어디 걸 가져가고 뺏기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거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사회적인 갈등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양 기관과 양 부처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대성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위하고 또 각 기관에서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 농업용수 공급만을 위해서 축조한 수리시설은 거의 없었고 다목적으로 축조는 되었지만은 주 용수 공급처가 농업용수인 것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능이 확장이 되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농업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또 최근에 가뭄에 많이 고통을 받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축조된 댐에서 가뭄 시에는 용수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서 특이한 상황이 생활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생태환경용수를 두 번째로 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농업용수입니다. 물론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농민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생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군마용수 토지개량구 우리나라의 농민 조직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지은 야기사와 댐이 있는데 당초에는 농업용수로 공급 목적으로 축조되었지만은 1980년대 이수 고도화 계획에 따라서 일부 농업용수가 생활용수, 수도용수로 변경되었고 이 시설은 수자원기구와 군마용수 토지개량구가 같이 관할을 하고 거기에 중요한 심의사항이나 그러한 갈등 요소가 발생될 경우에는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다목적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17,000여 개를 다 다목적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지역, 즉 예를 들면은 물그릇을 키울 수 있는 지역, 이러한 지역들을 다 살펴보고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목적 활용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이수 농업용수 공급에 생공용수 이수 기능을 여기에도 환경 기능을 추가하고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생공용수만을 볼 때는 저수지를 재개발하거나 댐 연계 운영하거나 기능 저하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아예 그 수혜 면적이 없어지는 경우 그러한 저수지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치수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댐 저수지를 연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수양제와 평림댐. 그러나 여기에도 단수가 됩니다. 저수율이 한 60% 이하가 되면은 단수가 되는 제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저수지 재개발,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이 있었죠. 점거하거나 재체 이설하는 방법. 그리고 기능 저하 저수지의 매각 사례, 남수지, 그건 여수 3단의 비상용수 공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득 수리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지금 물을 사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의 기득 수리권은 반드시 유지를 해주고 그 이외의 여유 수량이나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개발해서 확보할 수 있는 용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또 다목적 활용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주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법제화 방안입니다. 이 법제화 방안은 농업용 저수지를
농업용수 공급 외에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성덕댐 사례, 섬진강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농업 분야에서 찬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 개선을 해서 서로가 윈윈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그러한 방안들을 추진하는 데에 걸림돌이 안 되게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법령이 농어촌 정비 법령이고 댐 건설 관리 법령입니다. 사실 그 환경부와 농식품부에서는 이 법들을 고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우리 김성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어렵고 다시 고칠 수가 없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 지금이 바뀐 정권 하에서는 반드시 이게 실현돼야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최소한도로 법령 해석 중심으로 최소 법령 개정을 해서 이러한 저수지 다목적 활용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 보고서가 나오면은 다 공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말씀드리는 게 미래의 이상기후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각 나라에서 AI 해서 200조, 300조를 들이고 있지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에 있어서 그 투자는 100조, 200조를 넘어서더라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그러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새로 뭔가를 짓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회적인 그런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존의 시설들을 한 번 더 보고 그러한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농업용 저수지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전국의 산재한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 개선 방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용수 확보와 재해안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농식품부, 환경부 서로 협업하고 그리고 융합하는 법제를 만들어내고 서로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해와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법제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에서 예산을 농식품부 예산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 4년, 5년 정도 그 연별로 있던 그 일상적인 그 예산,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저수지에 들여야 될 예산들이 4년 동안이 없어졌대요. 삭감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기존의 예산은 예산대로 두고 저수지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 예산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현실성 있는 그러한 정책 실행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